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테마 8번의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41번 문제를 보세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1번이 틀린 정답지인데 행정행위가 쟁송 취소된 경우에는 내용적 구속력이 인정되며 이는 행정청 및 관계행정청 등을 구속한다. 행정청, 다른 행정청들을 구속하는 힘은 기속력이라고 하죠. 내용적 구속력이 아니라 기속력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 42번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불가쟁력,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 그것을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즉 제소기간이 도과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등의 상황. 이에 대해서 틀린 것은 2번이에요. 2번 위법한 침입행위에 대해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처분 행정청이라 할지라도 직권 취소가 불가능한가? 자, 불가쟁력은 행정의 객체인 당사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때, 쟁송기간이 도과해서 당사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행정청이 스스로 이거 직권 취소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것은 소송으로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불가쟁력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3번 문제 행정행위의 확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4번이 틀렸는데 지금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 확정되는 그런 의미와 관련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처원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는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직권 취소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 44번 행정행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4번이 틀렸어요. 4번. 상대방 또는 제3자가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행위의 특성상 당연히 자력으로 행정행위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가? 자, 행정청은 법원과 달리, 법원의 재판과 달리, 법원의 재판은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 등으로 통해서. 그러나 행정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어떤 의무 이행의 확보 수단이 없어요. 다른 수단들이 매개되어야 됩니다. 다른 수단도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수단도 침입적 행위이니까 별도의 수권, 권한이 즉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어떤 행정 행위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실현, 강제할 수 있는 그 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45번으로 가서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3번이 틀렸는데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가? 자, 효력만 다툴 수 없는 거예요. 이 행정행위가 위법해서 설령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도과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법성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실익이 있느냐? 어떤 행정 작용이 위법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취소 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지 않아도 위법성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위법성을 근거로 한 당사자의 구제 방법으로는 국가배상 청구가 있죠. 손해배상,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건 공정력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 행위가 어떤 처분이 일단 발령이 되면 일단 행정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 발령이 되면 설사 그 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위법하다. 주절형내 주체가 잘못됐고 절차가 잘못됐고 형식이 잘못됐고 내용이 비례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에 어긋나서 위법하다. 주절형내에 걸려서 위법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별개란 얘기. 효력은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죠. 유효한 것으로 추정.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의미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인정이 된다. 국가가 하는 행위니까 일단은 문제 삼지 말아라. 소송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관철시킨다. 그 힘을 관철시킨다. 그게 공정력입니다. 공정력. 다만 이 공정력은 중대 명백한 하자, 무효 사유가 있다면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취소 사유에 불과한 위법이 있다라면 그대로 효력이 관철이 된다. 만약에 무효, 중대 명백한 하자다. 그러면 말 그대로 효력이 인정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효로 추정된다라는 것은 취소 사유, 위법하지만 취소 사유일 때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죠. 중대 명백한 하자다라면 무효이고 이건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정력이 없다. 취소 사유일 때는 유효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정력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이거는 나중에 그 기간 내에 제소 기간 내에 이거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만 되고 만약 이런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 소송이 없으면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은 다툴 수 없어요. 효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이런 구조로 가고 취소 사유일 때 그래요. 취소 사유일 때 무효일 때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소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죠.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 가능하다. 자, 이 부분 불가쟁력이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불가쟁력이 취소 사유에 불과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효력은 다툴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체 주절형 내에 위반돼서 위법한 건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위법과 관련돼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게 국가배상법이죠. 국가배상 청구. 이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은 공무원이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국가배상 청구권이잖아요. 여기에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은 아무 요건이 되지 않아요. 위법성만 갖추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아무리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효력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유효한 걸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위법성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성결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죠. 일반 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 성결 문제로 판단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 위법성은 효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공정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반 법원이 판단할 수가 있다. 다만 이렇게 무효 취소되어야 국가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세금을 과세 처분을 받았는데 이 과세 과오납금 너무 많이 냈다라고 할 때 그 중대 명백하면 바로 부당이득,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에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 무효 사유인 때에는 공정력이 없고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하지만 취소 사유일 때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취소를 해야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쟁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확정돼 버리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못하게 된다. 효력과 위법성 두 개를 구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5번에 3번 질문을 보시면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거 아니다. 하자, 위법성은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로 구제받을 수가 있다. 불가쟁력과는 무관하다. 그다음 46번 문제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서 3번이 옳은 정답지예요.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라도 국가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같은 말이죠.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그것을 무효로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수 없을 뿐이지 위법성은 남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옳습니다. 다음 47번. 행정행위의 어떤 효력과 가장 관계가 있는가 해서 지문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갑에 대하여 귀화 허가를 하였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귀화 허가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갑을 외국인으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각부 장관이 이쪽에서 행정행위를 발령했다. 그럼 이게 쟁송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되죠. 그것이 법원에 미치는 힘, 당사자와 법원에 미치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하고 다른 국가기관에 미치는 힘,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그걸 그대로 유효로 인정해야 된다. 그걸 전제로 해서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 그걸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일반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 다른 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 처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을 공정력이라고 하고 법원과의 관계, 일반 국민과 법원과의 관계는 공정력. 그 다음에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그것을 인정한 채 그걸 전제로 해서 어떤 처분을 해야 된다. 그걸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 이 박스 지문은 다른 국가기관,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성요건적 효력 부분이 정답입니다. 다음 48번.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가? 부정지가 원칙이죠. 집행부정지 원칙. 정지하고 싶으면 집행정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신청해서 법원에 재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소송을 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다음 49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에서 4번이 틀렸는데 연령 미달인 자가 연령을 속여 운전면허를 교부받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가? 자, 면허를 받았어요. 면허를 받았으면 일단 행정청이 면허를 내준 거잖아요. 그러면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공정력상. 이게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한 다른 국가기관, 법원을 비롯한 공정력, 다른 국가기관 구성요건적 효력, 다른 국가기관에서는 그 효력을 그대로 유효한 것을 인정하고 그 전제에서 플러스 알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반 형사법원은 이 사람이 면허 자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상태니까. 다음 50번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직권 또는 쟁송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적법성이 추정된다라는 것이 통설이다. 적법성, 이게 함정이죠. 위법하냐 적법하냐 이거는 말 그대로 위법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효력, 유효냐 무효냐 이 부분이 공정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법성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 그 유효성이 추정되는 유효성, 유효하다라는 것이 추정되는 것이다. 공정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 51번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는데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무효나 부존재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인정되는가? 아닙니다. 너무 하자가 중대명백해서 무효 또는 아예 주절형 내 전혀 내용을 갖추지 않아서 부존재 이런 것까지 효력을 추정할 수는 없어요. 즉 공정력은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만 인정이 된다. 자, 거기까지 봤고 뒤에 보시면 끝장 이론의 표와 내용으로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들을 확인하시기 바라고 자 넘기면 테마 9번의 행정행위의 하자를 보도록 하겠어요.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을 보는데 자 하자의 승계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
하자의 승계는 여러 번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A라는 선행 처분이 있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무색적으로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후행 처분, 후속 처분이 일단 뒤따르게 돼요. 대표적으로 과세 처분, 과세 처분 하지 말고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등의 공시지가 결정이 난다. 내 땅이 아닌 일반적인 그 표준이 되는 땅, 내 땅의 가격이 아니라 내가 방배동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라면 그 방배동 전체를 표준지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표준지 가격이 얼마다라고 정합니다. 내 땅의 가격을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후속 처분으로 개별지, 내 땅 공시지가가 정해지고 또 내 땅의 공시지가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나랑 별로 관계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이걸 기초로 해서 계속 후행 처분이 수용보상금, 국가에 수용되었을 때 이걸 기준으로 보상금 얼마다 보상금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내 땅이 아니에요. 내 땅이 아닌 땅값이 얼마다라고 국가가 정하는 거 나랑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다투지 않았어요. 뭐 개별지도 여기서 다툴 수는 있을지언정 여기서도 다투지 않았다. 다퉈도 되고. 근데 보상금 이거 너무 적게 나왔다. 그래서 이걸 다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보상금은 개별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기계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이 자체에는 고유한 위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후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 너무 적게 나왔다 라고 해서 판단해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공시지가에 있던 것을 너무 적게 측정한 것이다. 이게 위법하다. 이런 경우에 당사자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원래는 이게 잘못됐다. 이거 취소해라. 이거의 핵심이에요. 당사자는 이걸 취소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취소하고 새로 처분을 받아야. 근데 이거는 아무런 위법이 없단 말이에요. 위법이 없으니까 이걸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해봐야 패소하게 됩니다. 권리구제가 안 돼요. 그래서 위법이 있는 걸 따져봤더니 요거네, 요거. 그래서 요거를 취소하고 싶은데 이미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쟁송 기간이 도가 있어요. 제소 기간 도가. 즉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권리구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당사자가. 그래서 권리구제를 해줘야 되겠다. 권리구제를 확대해 줘야 되겠다라는 이론이 하자의 승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쟁송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이 B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합니다. 적법하죠. 적법은 해요. 기간 내니까, 쟁송기간 내에 있으니까 적법해요. 다음 이제 본안에 관해서, 본안에 관해서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위법성을 주장해야 되는데 위법성은 이쪽에다가 끌어서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얘의 위법성이 점점 남아가지고 이 B의 위법성으로 승계됐다. 즉 승계, 이 하자의 승계, A의 하자가 B의 처분으로 승계되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야만 당사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A의 하자가 B의 하자로, B 자체는 하자가 없는데 A의 하자가 B의 하자로 그대로 승계되었다라는 주장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만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자의 승계예요. 하자의 승계. 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될 것이냐? 굉장히 많은 판례가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행정대집행에서
이렇게 하자의 승계를 우리 판례가 인정한 건 독압 매청, 이건 그 과세처분, 강제징수, 강제징수의 독압 매청, 그리고 대집행에서 개통실비, 그리고 공시지가. 주로 이 세 개가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이 세 개는 암기. 자,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판례가 강제징수, 독압맥청,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이러한 그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된다. 행정대집행에서도 개통실비 인정된다. 공시지가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인정이 된다. 이에 모두 동일한 목적을 향해 있다. 즉 선행처분과 후속처분이 양자가 모두 동일한 목적을 향해 있으면 이건 거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A의 하자를 B 처분의 하자로 그대로 녹아 남아서 승계된다. 동일한 목적을 향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승계된다 하는데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이게 굉장히 많은데 나머지는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당사자는 권리구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 다만 주의할 건 이런 하자의 승계를 논하는 전제 조건이 중요해요. 전제 조건은 A를 만약에 다툴 수 있으면 이게 위법한데 아직 쟁송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걸 다툴 수 있다. 그럼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자의 승계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자의 승계 논의가 필요 없다. 그 필요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A를 다툴 수 있는 경우라는 얘기예요. A를 다툴 수 있는 경우라는 건 A가 만약에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라면 쟁송기간이 진행하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 논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A를 다투면 돼요. 그리고 A가 취소 사유에 불과하더라도 아직 기간 내라면 쟁송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즉 불가쟁력,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A의 불가쟁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즉 다툴 수 있다. 그러면 하자의 승계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A를 다투면 된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하자의 승계 논의의 전부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52번에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에서 4번이 틀렸는데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라면 이때 하자의 승계가 문제되는 경우이죠. 그래서 문제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1번 지문도 좀 확인해 보고 갈까요? 1번 옳은 지문인데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다. 그렇죠. 하자의 승계를 부정하면 결국 당사자는 구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자의 승계를 긍정하면 권리구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권리구제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옳습니다. 53번 행정행위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 청구해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느냐. 자, 당사자가 어떤 처분이 잘못됐다. 위법성의 사유로 잘못됐다라는 위법성의 사유로 모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처분의 근거가 된 모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모법이 위헌 무효이기 때문에 이 처분도 거기에서 파생된 거니까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모법이 위헌 무효인 모법의 근거에서 내려진 처분은 설사 그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 사유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법률이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판단은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지만 명백한 하자는 아니에요. 공무원이 어떻게 그 법률이 무효여서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걸 공무원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중에 최종 판단이 나야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한 위법은 아니다.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보면 당사자가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건 취소 사유에 불과해요. 근데 당사자들은 지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주장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주장 자체로 성립하지 않는다. 주장 자체로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 없다. 각하사유가 아니라 기각사유란 얘기예요. 각하는 소송 요건을 흠결했을 때 각하인데 이건 소송 요건은 갖췄어요. 근데 당사자 말이 이유 없다. 네 말이 이유 없다. 인용할 수 없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기각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각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기각하여야 한다. 밑에 3번 지문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구성했는데 3번 지문을 봅시다.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라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하자가 있는 것이 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 동그라미 취소,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같은 취지의 내용을 지문을 바꿔서 두 개로 구성한 겁니다. 자, 옳은 지문이죠. 그 부분은 54번 문제로 갑니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에서 1번이 옳은데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자, 공시지가 결정과 이 공시지가 결정을 기초로 보상금, 개발부담금 이런 파생되는 것들 동일한 목적을 향해 있다. 따라서 하자의 승계가 긍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도감매청, 강제징수 그리고 행정대집행 이 세 가지 머릿속에 넣어두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으면 이것 말고도 인정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이렇게 하셔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되는 경우에 좀 더 몇 개만 확인해 본다면 우측에 보시면 2번과 4번 지문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이거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고 동일한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과세처분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체납처분은 돈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다르다. 하자 승계가 부정된다. 그다음에 4번 지문에 공무원의 어떤 비리가 있을 때 직위 해제 처분과 그리고 파면, 면직 처분. 직위 해제는 잠시 그 업무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시 일을 못하게 하는 거고 면직 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서로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그래서 부정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과세 처분과 직위 해제. 이거 하자 승계가 부정된다. 근데 여러분이 세 개만 명확하게 긍정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세 개만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부정된다 해도 거의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55번 문제로 가서 하자의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서 2번 지문 표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 재결 공시지가 이거 하자의 승계가 긍정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2번이 옳고 56번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1번이 틀렸는데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모두 처분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다. 선행처분을 다투지 못한 결과 후행처분을 다투려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처분이어야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리고 3번 지문 확인하면 독촉과 체납처분은 하자의 승계가 긍정된다. 그렇죠. 체납처분, 하자의 승계가 긍정된다. 도갑매청, 도갑매청. 그 다음에 57번 문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해서 2번이 틀렸는데 공무원의 직위 해제 처분과 면직 처분 이거 아주 많이 나온다겠죠.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이다. 그 다음 58번 다음 중 틀린 것은 에서 3번이 틀렸는데 세액의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 고지서에 의한 부과 처분은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 납부하면 하자가 치유되느냐? 아니다.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자진 납부했다고 해서 치유된다면 당사자는 구제가 안 되잖아요. 이거 취소해달라. 이 처분 취소해달라 하고서 처분이 취소되면 자기가 납부한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취소할 실익이 있어요. 그래서 하자가 치유되는 건 아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하자의 승계를 받고 끝장 이론 부분에 표에 보시면 하자의 승계 이론 목차 2번의 양가로 4 구체적 사례에서 하자의 승계가 긍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를 표로 정리해서 굉장히 많죠.
이걸 여러분이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특히 암기할 부분은 그 하자의 승계가 긍정된 부분에 첫째 칼럼에 있는 행정 대집행에 있어서 개고 처분과 영장에 의한 통지, 실행, 대집행 비용 징수, 즉 개통 실비라고 해서 두 문자 암기하셔야 돼요. 개통 실비 이 절차 하자의 승계가 긍정되고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부담금 결정, 공시지가 이게 나오면 하자의 승계가 긍정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쯤에 보면 독촉과 가상금, 중과상금, 징수처분, 독촉의 동그라미 도감매청에서 독촉이 나오면 하자의 승계가 긍정된다.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암기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다음 테마 그 무효와 취소 잠깐 쉬었다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